싱가포르에서는 어제 73세 어르신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사망자는 총 26명이 됐고요.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10명입니다. 어제 나온 감염자 중에서 또 중학교 학생 한 명이 감염이 됐는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감염이 되면 하루 학교 문 닫고 소독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모두 정상 등교를 합니다. 단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인 경우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검사를 받게 해줬거든요. 근데 어제 감염에 걸렸다고 발표된 학생 때부터는 밀접 접촉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검사를 해줬나 봐요. 오늘 뉴스 보니까 학생들 40여 명하고 선생님들 10분이 밀접 접촉자로 구분됐었는데 모두 음성 결과가 나왔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학생 외에 그 전에 또 몇 명의 학생들이 감염이 됐었다고 했잖아요. 그 학생들은 병원에 입원한 지 2, 3일인가 한 4, 5일 만에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싱가포르는 감염자 추적 앱으로 트레이스 투게더라는 앱을 사용하는데요. 요즘 이 앱이 가짜가 성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짜 어플리케이션에는 트로이 목마나 악성 코드가 내장되어 있어서 이 앱을 실행 시 사용자의 기기 활동을 감시하거나 개인 데이터를 도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싱가포르에서 20대 남자가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사귄 거예요. 그러고선 친해지니까 사진을 보내달라, 영상을 보내달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해서 그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15세에서 18세의 여자들이었대요. 그래서 이 남자는 강간 등의 혐의로 22년형을 구형받고 또 24대의 태형을 구형받았습니다. 태형이 뭔지 아시죠? 곤장 같은 거거든요. 태형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 그거 걸어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세요. 요즘 아이들의 성교육은 옛날하고는 좀 틀리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호기심으로 자기가 운동을 막 한 다음에 복근에 힘을 준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거나 아니면 단톡방에 올리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리고 엄마들이 블로그 같은 거에다가 아이 어렸을 때 사진 같은 거 막 올려놓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어떻게 그 사진을 찾아내서 그 사진을 아이를 보여주면서 막 놀린대요. 그럼 아이는 굉장히 수치심하고 또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복수심까지 들어서 엄마가 자고 있으면 엄마 사진을 몰래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한테 성교육으로 꼭 해야 될 게 인터넷이나 어떤 단톡방이나 이런데 내 몸이건 다른 사람 몸이건 함부로 올리면 안 된다는 걸 꼭 가르쳐줘야 된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몸을 찍어서 올리는 그런 단톡방에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꼭 알려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몸사진을 찍어서 돌려보고 하는 아이들이 나중에는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전혀 없어진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동쪽에 티오만 섬이라고 있는데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티오만 섬의 가장 큰 리조트가 버자야 리조트인데 버자야 리조트가 문을 닫는다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저는 꼭 한번 여기 가보고 싶어서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근데 기사를 읽어보니까 문을 아예 닫는 게 아니라 레노베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말레이시아가 국경을 다 막았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 여행 가는 사람도 많이 없고 해서 이 기회에 이제 레노베이션을 할 건가 봐요. 내년 여름에는 바이러스 걱정 없이 사람들이 마음껏 여행 다닐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태국 수도 총리실 밖에서 시위가 일어났는데요. 이거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 관한 시위가 아니라 태국의 민주화 운동가였던 사람이 2014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캄보디아로 망명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캄보디아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바깥에서 괴한들에 의해 납치를 당한 거예요. 태국 정부 관리들은 이번 납치에 관해서 본인들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예요. 김대중 대통령님도 예전에 일본에서 납치를 당하셨잖아요. 그때도 일본은 본인들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라고 하고 오히려 한국에 화를 냈었어요. 주권국가에 함부로 들어와서 사람을 납치한다고 화를 냈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님은 이 납치 사건만 겪으신 게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선거 맞붙을 때 집에 사제폭탄이 터진 적도 있고 그리고 유세하러 가시다가 커다란 덤프트럭이랑 부딪히셔가지고 그때 골반을 다치셔서 평생 절뚝거리시면서 사셨잖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이렇게 납치당해서 배에 실려서 한국으로 올 때 사람들이 다리에 무게추를 달았었다고 합니다. 여차하면 그냥 수장을 시키려고 했었나 봐요. 그리고 한국에 오셔서도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그때 미국 등에서 반대해가지고 그냥 작택 감금 상태로 살아나신 거였잖아요.
인도네시아의 한 교사가 본인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굉장히 시골에 살아서 거기까지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도네시아도 전부 학교를 클로즈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학생들에게 불평등한 일이 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아이들 집에 찾아가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위험도 있지만 정부에서 대면 수업은 안 된다고 했는데 정부의 규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누구도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나에게 이렇게 하도록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온라인 수업만 가능하다고 말한 정부의 명령을 어기는 건 좀 죄책감이 들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참 판단하기 힘들 것 같아요.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라고. 어쨌든 아이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선생님의 마음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많은 세상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환자가 20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브라질도 곧 100만 명이 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 인도 순인데 하루 감염자 증가량만 따지면은 남미 나라들하고 인도, 파키스탄이 지금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하루에 2만 명 넘게 감염자가 나오고 페루, 칠레, 멕시코 등도 모두 하루에 5천 명씩 이상 나오고 있어요. 인도하고 파키스탄 역시 하루에 1만 명 가까운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 네 번째로 감염자가 많은데 인구 1000명당 테스트한 숫자가 3.78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테스트가 굉장히 많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역학학자들은 인도에서 아마 감염된 사람이 지금 나오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도는 6월부터 9월까지 몬순 시즌이래요. 이때 다른 전염병들이 많이 도는데 말라리아, 댕기, 렙토스피레이션, 뇌염 등의 환자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몬순 시즌에. 근데 이런 질병에 또 노출되는 사람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래도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슬럼가가 있는 데가 뭄바이인데 뭄바이의 병원들은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로 꽉 차 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락다운을 풀고 나서 많은 주들이 환자들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애리조나, 유타, 뉴멕시코 등에서는 40% 이상이 증가하고 있고 아칸소,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는 30% 이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서 아마 감염자 수는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온갖 관심이 대통령 선거에 가 있는 것 같거든요. 대통령 선거를 위한 행사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 선거 웹사이트에 가면 이런 선거 행사에 나왔다가 혹시라도 바이러스에 걸려도 고소하지 않겠다라고 서명을 해야 된다고 설명이 되어져 있대요. 그런데 이 선거 웹페이지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참석하라라는 어떤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드론을 더 많은 나라에 팔려고 규제를 바꾸려고 한답니다. 지금 현재는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의 나라만 구입을 할 수 있대요. 인권 옹호론자들은 반대를 하는데 그 이유가 중동과 남아시아 등 불안전한 지역에 이거를 팔게 되면은 그 불안정한 사태를 더 부채질할 수 있다고 반대를 하고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론 무기를 제조하는 업체들의 압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거를 많은 나라에 팔게끔 정책을 바꾸려고 한답니다. 게다가 미국 국방부의 한 사람이 어떤 나라를 얘기하면서 근데 이름을 밝히지 않았대요. 그 나라는 미국제 무기를 더 많이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도대체 또 어느 나라에다가 무기를 많이 팔아먹으려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제 타이베이에서도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있었나 봐요. 한 500여 명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는 외국인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단지 흑인 인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않고 한 대만 원주민이 올라와서 대만 원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도 호소를 했대요. 대만 원주민들도 사람들이 집을 잘 임대해 주려고 하지 않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생겼을 때 한 의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처음 밝혔다가 잡혀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본인도 바이러스에 걸려서 나중에 사망을 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의사분의 와이프가 임신을 한 상태였나 봐요. 그 중국 의사분이 사망한 지 4개월 만에 와이프가 둘째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그 임신 상태였던 아내는 그 우한의 그 의사분이 사망한 후 출혈과 저혈압을 겪었으며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병원에서 휴식을 취했대요. 첫째 아들한테는 아직까지 아빠가 해외 나가서 일하고 있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아내분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임신한 상태에서武汉에선 정말 바이러스가 무섭게 일어나고 있었고, 또 남편은 결국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을 하고, 이 의사 선생님의 사망 같은 경우에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호주는 농경지가 굉장히 광대해서 호주 국민들이 다 먹고도 훨씬 많이 남아서 한 70% 이상을 수출을 한대요. 그런데 호주 식료품점에서 선반이 텅텅 비는 일이 초창기에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 포장을 하거나 농업에 필요한 기계 같은 것들이나 부품이나 이런 거를 전부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그런 수입길이 다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비료나 화학물질 이런 것도 전부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 사용되는 주요 잡초 살충제 필수 성분이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중국에서 처음에 굉장히 많이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그때 전부 이런 걸 수입할 수 없어가지고 호주에서도 같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호주는 앞으로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평양 섬 국가들과 같이 이제 지역 파트너로서 더 힘을 합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 스스로 자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나라들과 다양하게 이제 협력을 구축할 거라고 해요. 한국도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고 이번 달 안으로 구체적인 안이 정해진다고 하는데, 일단 대략적으로 잡힌 게 혁신적인 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기에는 데이터 수집 활용 기반 구축, 5G 등 네트워크 고도화, AI 인프라 확충 및 융합 확산 등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비대면 산업 육성을 하고, 안전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한 SOC 디지털화, 국민 안전을 위해서 노후된 국가 기반 시설 같은 거를 전부 디지털화를 한다고 합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물류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아직 세부 사항이 정해진 건 아니니까 보완할 건 보완하고 잘 준비해서 더 앞서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